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읍면동 마을복지계획 우수 사례 시상 및 성과 공유회 사회를 맡은 춘천시청 김라연입니다. 만나 뵙게 돼 반갑습니다. 네, 오늘 행사는 지역의 수많은 선한 이웃들이 마을의 복지 과제에 대해 고민하고 또 수립한 마을 복지 계획을 공유하고 우수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소중한 자리입니다. 오늘 행사의 식수는 배부해드린 안내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 행사는 춘천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본 행사는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른 정부의 방역 수칙을 준수해서 현장 스태프를 제외한 100명 미만이 참석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2021년 읍면동 마을복지계획 우수 사례 시상 및 성과 공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스크린에 국기를 향하시기 바라며 몸이 불편하신 분들께서는 자리에 앉은 채로 경의를 표하시면 되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고 계신 내빈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빈께서 호명되실 때 잠시 일어나셔서 인사하시면 모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이재수 춘천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황완주 춘천시의회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춘천시 의회에서도 많은 의원님들께서 참석해 주셨는데요. 일괄해서 호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욱 의원님, 김진호 의원님, 김지숙 의원님, 김양욱 의원님, 권주상 의원님, 이대주 의원님, 박순자 의원님, 이상민 의원님, 고옥자 의원님, 이희자 의원님, 김보건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함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이종수 춘천시 읍면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소영 춘천 남부노인복지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재호 북부노인복지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허미숙 소양강댐 효나눔복지센터 시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물론 그 밖에도 많은 분들께서 자리를 함께하고 계시지만 시간 관계상 더 자세히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점 다시 한번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홍승표 춘천시 복지정책과장님께서 읍면동 마을복지계획 수립에 대한 경과를 보고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홍승표입니다. 선한 이웃 마을 돌봄 프로젝트 사업의 핵심인 함께 살아가는 춘천을 위한 마을 복지계획 수립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을 복지계획은 이웃 돌봄 등 읍면동 단위에서 주민들이 함께 모여 자체적으로 해결 가능한 소규모 의제를 중심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 계획 조사 및 실행하는 전 과정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마을 복지 계획이 왜 필요할까요? 다양한 복지 욕구, 저출산, 고령화, 지역 소멸 등의 지역사회 변화 속에서 행정만으로는 지역 구석까지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다양한 선한 이웃이 참여하여
주민 삶의 현장인 마을의 생활복지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추진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마을복지계획 수립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면 지난 6월부터 마을복지계획 단원을 모집하여 위촉 및 발대식을 진행하였으며 7월에는 8개의 거점 복지관에서 주민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하였고 8월에는 마을복지계획 수립 워크숍을 9월에는 읍면동 마을복지계획을 수립과 동시에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현재는 마을복지계획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마을복지계획 수립은 청소년, 지역 전문가, 유관기관 단체 그리고 복지수의 당사자인 장애인, 저소득층, 다양한 계층에서 참여하여 마을복지계획단을 구성하였습니다. 총 487명의 시민이 지난 6월부터 총 5개월 동안 63개의 마을복지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현재 총 39개의 마을복지계획이 공모 선정되어 실행 단계에 있습니다. 마을복지계획은 실행과 결과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스스로 이웃과 함께 마을복지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경험하는 과정 또한 중요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오늘의 성과 공유회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자치단체장인 시장님의 최고의 관심과 시의회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성원, 거점 8개 복지관과 중간 지원 조직 및 여러 기관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최일선 읍면동의 직원들과 마을복지계획단 여러분의 희생적인 참여로 오늘의 이 자리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는 앞으로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착한 도시 만들기에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경과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지난 10월 개최됐던 읍면동 마을복지계획 공모 지원사업 심사에 대한 총평을 들어볼 시간인데요. 오준호 춘천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위원장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위원장이자 이번에 그 평가를 담당한 춘천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문위원회 위원인 오준호입니다. 지난 2021년 10월 15일 날 저희들이 전문위원회에서 모여서 평가를 진행했었는데요. 총 마을복지 실행 분야 25개, 그 다음에 마을복지 인프라 구축 분야 10개, 그리고 사회보장적 수혜금 6개, 수혜금 분야 6개에 대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의 기준은 지역의 적극성, 그 다음에 사업의 적정성, 지속 발전 가능성을 두고 심의를 했습니다. 총 접수된 41개 계획에 대해서 3시간의 장시간에 걸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했었는데요. 참 저희들이 우열을 가릴 수 없을 만큼 참 많은 계획들이 정성되게 준비됐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시도된 권역별로 마을복지기관이 행정과 주민 그리고 지역에 있는 복지기관이 함께 마을복지 플랫폼을 구성해서 시행했던 마을돌봄 계획이었는데요. 처음 시도하는 마을복지 계획 수립이 쉽지 않아 보였지만 그 짧은 기간에도 행정과의 협력, 전문가의 지원 등을 통해서 지역사회 문제를 발견하려고 노력했던 모습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실제적으로 25개 모두 최우수를 드리고 싶을 만큼의 많은 의제들이 들어 있었고요. 이웃을 만들어주는 돌봄 계획, 단순히 무엇을 전달하는 돌봄 계획이 아니라 이 마을 돌봄 계획을 통해서 우리 마을이 하나 되고 이웃을 만들어주고 함께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을을 만들어가는 그런 계획들이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실제 마을에 정말 필요한 그런 돌봄 계획들을 잘 파악하고 준비한 계획들로 보였습니다. 마을 계획이 따로 있죠. 그래서 올해는 처음 시행했지만 내년에는 이 마을 돌봄 계획과 마을 계획이 서로 유기적으로
잘 준비가 되고 진행이 될 거라는 기대가 되었습니다. 사업의 내용들이 참 중요한 부분이었고요. 저희가 실제로 내용의 우열보다는 저희가 심의하면서 이렇게 저희들이 심의해서 비용이 깎이면 이 사업이 진행될까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걱정도 있었지만 이 마을 돌봄 계획을 준비했던 위원님들이 잘 진행할 거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저희들이 심사를 하게 됐습니다. 전체 다 드리고 싶었던 말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모두가 최우수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우수한 읍면동 마을 복지 계획을 수립한 단체에 대한 시상을 진행하겠습니다. 사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수상자를 위한 꽃다발을 준비하신 분들께서는 시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잠시 기다리셨다가 행사가 모두 끝난 후에 따로 전달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먼저 시상을 맡아주실 이재수 시장님과 또 황원주 의장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먼저 우수 마을복지계획 수립 읍면동 2개소에 대한 시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부급 마을복지계획단 대표와 단원께서는 무대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네, 상장 우수 신부급 마을복지계획단 이웃이 있어 행복한 나눔의 도시 춘천을 만들기 위한 2021년 읍면동 마을복지계획 공모 지원 사업에서 귀 단체가 우수한 계획을 수립하였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1년 11월 18일 춘천시장 이재수. 네, 신부급에는 마을복지계획 실행을 위한 사업비 630만 원이 수여됩니다. 네, 그리고 네, 의장님께서 축하의 마음을 담아서 꽃다발을 전달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아낌없는 축하의 박수를 부탁드리며 네, 기념 촬영 함께 진행하시겠습니다. 시장님, 의장님도 함께 해주시고요. 무대 중앙으로 모이시고 앞으로 한 2걸음 정도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천천히 진행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아낌없는 축하의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시장님과 의장님은 다음 시상을 위해 계속 대기해 주시고요. 수상팀은 자리로 돌아가시겠습니다. 이어서 강남동 마을복지계획단 대표와 단원께서는 무대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상장, 우수, 강남동 마을복지계획단. 네, 아래 내용은 같습니다. 네, 강남동에는 마을복지계획 실행을 위한 사업비 730만 원이 수여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의장님께서 축하의 마음을 담아 꽃다발을 전달하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아낌없는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기념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네, 수상자와 시장님, 의장님께서는 3걸음 정도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아낌없는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수상팀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네, 의장님은 잠시 대기해 주시고요. 네, 아직 2팀 정도 남았습니다. 네, 이어서 최우수 마을복지계획 수립 읍면동 2개소에 대한 시상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효자 3동 마을복지계획단 대표와 단원께서는 무대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네, 수상하시는 분들은 오른쪽으로 조금 더 넘어와 주시고요. 네, 시상 진행하겠습니다. 네, 상장 최우수 효자 3동 마을복지계획단. 이웃이 있어 행복한 나눔의 도시 춘천을 만들기 위한 2021년 읍면동 마을복지계획 공모 지원 사업에서 귀단체가 우수한 계획을 수립하였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1년 11월 18일 춘천시장 이재수. 네, 효자 3동에는 마을복지계획 실행을 위한 사업비 2,350만 원이 수여됩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의장님께서 축하의 마음을 담은 꽃다발을 전달하시겠습니다. 네, 이어서 기념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상자와 시장님, 의장님께서는 앞쪽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아낌없는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수상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계속해서 마지막 팀 수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남동 마을복지계획단 대표와 단원께서는 무대로 천천히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최우수 마지막 상입니다. 예, 호평 2동 마을복지계획단 대표와 단원께서는 무대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네, 오른쪽으로 2걸음 정도씩 더 들어와 주시고요. 수상하시는 분께서 가운데에 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상 진행하겠습니다. 네, 상장 최우수 호평 2동 마을복지계획단. 네, 아래 내용은 같습니다. 네, 호평 2동에는 마을복지계획 실행을 위한 사업비 2,900만 원이 수여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의장님께서 축하의 마음을 담아 꽃다발을 전달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아낌없는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기념 촬영을 위해 앞쪽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시상을 마치겠습니다. 약사명동 노인돌봄마을 공동체 만들기, 그 당시 춘천시 혁신센터에서 주관한 소셜 리빙랩이라는 사업을 선정돼서 해본 경험이 있는데요. 가장 마음에 남는 것은 민관 산학 협력단을 꾸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자원들을 함께 모아서 직접 어려운 당시 독거 노인들을 돕는 사업을 했는데, 무엇보다도 저는 이 공동체가 함께 뭔가 조직을 하고 역량을 함께 모으는 그 일이 가장 마음에 남았고, 이번 프로젝트도 역시 읍면동에서 직접 어떤 공동체 조직을 실행 계획단을 만든 그 자체가 저는 아주 훌륭하고 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고요. 또한 이 사업뿐만 아니라 직접 우리 읍면동의 어려운 이웃들을 더욱 살피는데 많은 노고를 앞으로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한마디 덧붙이자면 저는 춘천시가 복지계획 행정을 할 때 이번 마을 돌봄 사업을 한 것이 가장 잘한 게 아닌가 하고 이렇게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아쉬운 거는 사업비가 그거 가지고 될까? 사업비를 좀 더 우리 시장님께서 통큰 마음으로 더 많이 지원해 주시면 우리 마을이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시장님 박수 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시장님께도 큰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의정 활동으로 인해 불참하신 허영 한기호 국회의원님께서도 축전을 보내주셨는데요. 스크린을 통해서 만나보시겠습니다. 먼저 허영 국회의원님 축전입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행사 개최를 축하드리며 의원님 역시 춘천시 맞춤형 복지체계 확립을 위해 늘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한기호 국회의원님 축전입니다. 역시 보시는 대로 오늘 행사를 준비하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성과 공유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웃 간의 나눔의 정이 자리하길 바란다는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기념 촬영 순서인데요. 오늘 참석하신 내빈과 또 읍면동 마을복지계획 우수단체 관계자분들을 모두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모두 기념 촬영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동안 지역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신 선한 이웃을 위해서 서로를 향해 아낌없는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그럼 이것으로 읍면동 마을복지계획 우수 사례 시상을 모두 마치고 5분 정도 휴식 시간을 가진 뒤 바로 이곳에서 성과 공유를 위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각 읍면동에서 우수한 마을복지계획을 어떻게 수립했는지 사례를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지난달 마을복지계획 공모 심사에 접수된 25개 읍면동의 50여 개의 사업 가운데 4개 지역의 6개 사업을 엄선했는데요. 오늘 사례 발표는 신부급, 강남동, 효자 3동, 후평 2동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가 진행되는 동안 아낌없는 응원과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첫 번째로 신부급 행정복지센터 장성환 주무관께서 사회적 관계망 회복 사업 함께해요 선한 이웃에 대해 발표하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되는 마을 신부급 마을복지계획 수립 사례 발표를 맡은 장성환 주무관입니다. 네, 먼저 언론이나 주변 이야기들을 통해서 저출산이니 고령화니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들은 이미 많이 들어보셔서 너무나도 익숙하신 상황일 것 같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그런 저출산 고령화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이 대도시에서나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또한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신부급을 지난 20년간 1인 가구 증가세를 봤을 때 1인 가구는 꾸준히 역시 증가하고 있었고 65세 이상 1인 가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던 와중에 저희 신북에도 고독사 사례가 한 케이스 발생을 하였습니다. 대상자는 만 45세 남성이었고요. 작년 겨울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길가에서 쓰러져 있던 분이 이제 119를 타고 병원 응급실을 통해서 입원을 하셨고요. 그렇게 처음 저와 이제 연결이 되어서 만남을 가졌던 대상자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분과 이게 제가 처음으로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서 어떤 복지 서비스 신청 이력 또한 없었고 상담 이력 또한 없었던 정말 말 그대로 복지 사각지대였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자분을 처음 제가 만나서 상담을 할 때 아파트 관리비가 약 200만 원 정도 체납되어 있었고 수도나 전기, 가스 모두 중지되어서 집 안에서 비닐 텐트를 치고 살아가고 계시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아파트 내부입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 안에서 그 일회용 버너를 통해서 난방과 치사를 동시에 해결하고 계셨고요. 화장실 같은 경우는 이미 다 동파가 되어서 주변 관리사무소를 이용하고 계시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복지센터와 또 이장님 분야의 지역사회부장 협의체 분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들을 즉시 도움을 드렸고요. 이분이 혼자 살고 계시면서 가족분들도 이제 모두 연락이 끊긴 상태였는데 저희가 수소문을 해서 누님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저희가 그 친누님을 찾아서 연결을 해드려서 친누님과 만남이 되면서 이제 그동안의 체납금들을 다 납부하시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저희가 이제 좋은 사례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대상자였고 그렇게 누님에게 이 대상자를 인계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분은 고독사 된 상태로 현장에서 발견이 되었는데요. 지난 설 연휴 때 이제 제가 안부 확인차 연락을 드렸는데 연락이 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누님께 연락을 드렸더니 이제 개인적으로 두 분이 다툼이 있었고 약 2주 정도 연락이 두절되어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즉시 저와 저희 팀장님 또 읍장님이 해당 주소지로 방문을 해서 실내를 확인해 봤는데 문이 잠겨 있었고 대상자분은 이제 아파트 1층에 거주 중이셨는데 제가 이제 베란다 문을 열고 안쪽을 들어가 보니까 이제 사람 형태는 보이는데 이제 제가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돼서 112와 119를 불러서 이제 고독사 된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 케이스를 겪으면서 가족에게 인계하는 것이 끝이 아니구나. 이게 사회적인 관계가 필요하구나라는 것들을 아주 비싼 수업료를 내고 배우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 4월 2달 동안 신부급에 있는 공동주택에 대한 독거가구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신북에는 해강과 양우 두 개의 공동주택이 있는데요. 총 가구 수는 약 833세대가 되고 그 중에 총 1인 가구는 약 330세대가 됩니다.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50세 이상 1인 가구가 약 123가구, 105가구로 68%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관리사무소와 연계하여서 그동안의 관리비를 체납하였던 대상자들을 1차 상담과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2차로 전 세대의 우편물을 발송해서 생활 실태를 조사하였고 3차로 그 회신된 우편물을 대상으로 가정방문 등 심층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예, 저희가 만들어본 사회복지 서비스 신청 안내문인데요. 기존에 있던 걸 조금 변형해서 사용했는데 이제 신북 읍 지역이다 보니까 읍 행정복지센터와는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그래서 가까이 나오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많아서 이 표에서 본인이 도움이 필요하신 부분을 체크하셔가지고 저희 행정복지센터 핸드폰으로 사진 촬영해서 보내주시는 분들을 가정방문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가 약
22가구에 대한 전화 상담을 실시하였고 13가구에 대한 가정 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수급자 선정이 3가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저희가 이제 마을복지계획단을 수립하게 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가져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위험에 대한 예방적 대응과 지속적인 발굴 체계, 그리고 이웃 주민 돌봄 체계를 통한 중장년층의 약화된 사회적 관계망을 회복시키는 게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희가 신부금 마을복지계획단을 수립하면서 관내에 거주하는 중장년 1인 가구를 많이 집중해서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둔형 외톨이나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고 신부급의 총 3,609세대 중에 거의 절반 가까운 1,474세대가 1인 가구라는 것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 신부급 마을복지계획단은 약 12분의 마을복지계획단원과 저희 신부급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소양강댐 현안원복지센터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총 4단계로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복지순찰대 구성 및 운영, 대상자 발굴 및 가정 방문, 사회적 고립가구 사회관계망 형성 지원 사업, 힐링 프로그램, 사례관리 이 순서대로 진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네, 먼저 복지순찰대를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복지순찰대라 함은 그 신부급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과 소양강댐 현안원복지센터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마을복지계획단원과 한 조를 이루어서 가정방문을 전담하는 조를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인 가구 실태조사표를 통해서 가정방문 및 상담을 진행하였고 현재 1차 및 2차 가정방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보시는 표와 같이 총 6개의 조가 방문 대상자 20명에 대해서 가정방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관내에 거주하는 사회적 고립가구 총 20명을 지금 지원받았고 또 추천을 받아서 1차 및 2차 가정방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저희가 1차 방문 때에는 이제 라포 형성을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이분과 저희가 관계를 맺는 것에 집중을 하였고요. 2차 방문 때에는 이 대상자가 필요한 복지 욕구, 간단한 복지 서비스 연계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이어주면서 2차 방문을 진행 중에 있고 저희가 3차로는 힐링 프로그램, 4회기로 되어 있는 힐링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네, 저희가 1인 가구 실태 조사표인데요. 서울시 강동구 조사표를 저희가 끌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간단한 그 상담을 진행할 때 이 표를 활용해서 1인 가구에 대한 위험성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행정복지센터와 서양강댐 현안원복지센터 직원들이 미리 1차 미팅을 가져서 어떻게 복지순찰대를 구성하고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1차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이제 복지순찰대가 조직되었고 가정방문 1차를 진행하였습니다. 1차를 진행하면서 이 대상자에 대한 복지 욕구를 파악하고 관계를 맺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네, 1차 가정방문을 모두 마친 후에 2개의 기관이 또 모여서 1차 가정방문에 대한 결과를 공유하고 또 특화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결정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네,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차 가정방문을 끝낸 후에는 이제 4회기로 구성된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대상자분들 대부분들이 그 집 밖에 나오는 것들을 어려워하고 알코올 중독이나 정신적인 문제, 또 실직의 문제, 대인관계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밖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지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많았습니다. 그 20명에 대한 가정방문의 결과 총 14분이 현장에서 하는 힐링 프로그램 참여 의사를 밝히셨고요. 나머지 6분은 거부를 하셨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거부한 인원들을 포기하고 갈 수가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밖에서 하는 사업과 집 안에서 찾아가는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힐링 프로그램을 동시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4회기로 이루어진 힐링 프로그램입니다. 원예 치료, 쿠킹 클래스, 또 건강한 생활 습관 만들기, 요리 프로그램 참여 등으로 이분들이 밖에서 하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이 20명에 대한 대상자를 계속적으로 만나면서 단순한 복지 서비스 제공이라든지 관계망 형성 사업으로는 모든 이분들의 복지 욕구를 해결할 수 없고 또 전문적인 서비스가 개입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관계기관들이 모여서 통합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하여 관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통합사례관리 대상자의 사례인데요. 저희가 1차 방문을 진행할 때 만 46세 남성 알코올 중독 대상자인데 미혼으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대상자였습니다. 이분은 기초수급자도 아니었고 간간히 일용근로를 통해서 소득활동을 하시면서 그 금액이 발생이 되면 전액 술만 드시고 대인관계를 전혀 하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단순히 복지 욕구를 파악하고 밖에서 하는 힐링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해서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연계하여서 고난도 사례관리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네, 대상자분 가정 방문했을 때 찍은 사진인데요. 이분 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방 기퉁이에 스피커만 있고 음악만 들으시고 방에서만 지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닥에 보시면 지저분한데 저게 그 지저분한 게 아니라 이분이 이제 술을 너무 많이 드시다 보니까 바닥에서 벌레가 올라온다고 착각을 해서 이걸 자꾸 이렇게 파시는 겁니다. 그래서 장판이 다 지금 훼손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장판이나 도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원해서 교체해드릴 예정이고요. 이분이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씻지 않으시는 문제가 있다고 하셔서 같이 사시는 부모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보시면 화장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샤워 시설도 잘 갖춰져 있지 않고 보일러 시설도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통합사례관리로 관리하면서 지원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사례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만 59세의 지적 심한 장애 여성이십니다. 이분은 그 지속적으로 동네를 배회하시는 분이시고 저희 행정복지센터에도 거의 매일 들르시는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자주 눈에는 보이지만 아무도 이분에게 관심을 준다든지 이분의 안부를 챙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지순찰대를 구성하게 되면서 이분을 함께 이 사업에 참여시켰고 저희가 얼마 전에 있었던 신부급 지역사회부장 협의체 김장 나눔 행사에 함께 보시는 것처럼 함께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 팀장님이십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저희가 이 신부금 마을복지계획단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결국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고독사, 우울증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고독사나 우울증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선한이웃 마을돌봄 프로젝트하고도 일관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 주민들과 친밀감을 형성하고 또 선한 이웃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진행할 것이고요. 저희가 이 4회기의 힐링 프로그램을 마친 이후에는 이 대상자분들이 계속적으로 저희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주방을 사용하시면서 본인들이 드실 수 있는 반찬을 직접 조리하신다든지 아니면 직접 만들어서 이웃분들과 나눔을 하신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모임을 계속적으로 끌고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에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로 강남동 행정복지센터 이민경 주무관께서 선한 이웃 강남동을 바꾸다라는 주제로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열화 같은 성원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의 딸, 오늘 강남동 마을복지계획 발표를 맡게 된 강남형 맞춤형 복지팀에서 일하고 있는 이민경 주무관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얼굴에 좀 철판이 두꺼워가지고 웬만한 발표는 제가 잘 떨지 않거든요. 근데 오늘 굉장히 떨립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지금 참여하신 분들이 일단은 이렇게 많으실 줄 몰랐고요. 그리고 저를 거의 레이저를 쏘듯이 보고 계세요. 눈에서 거의 불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 마을복지계획에 관심이 많으신 주민분들이 많으신지 오늘 와서 다시 한번 느꼈고요. 그 마음에 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하겠습니다. 올여름 날씨가 매우 뜨거웠습니다. 저희 강남동에서는 이 뜨거운 날씨만큼이나 열정을 가득 가지고 계셨던 22분의 강남동 마을복지계획단원 분들이 계셨는데요. 사실 이 자리에 그 강남동 마을복지계획단원분께서 발표를 하셔야 되는데 춘천시는 나의 그릇을 담기에는 너무 좁다. 적어도 행정안전부 장관 정도는 있어야 내가 발표를 하겠다라고 하셔서
이런 또 귀한 자리에 발표 기회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참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저는 지금부터 선한 이웃 강남동을 바꾸다라는 주제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강남동 마을복지계획단은 지난 6월 모집을 했고요. 발대식 그리고 주민교육 2번, 워크숍 2번, 주민선포식까지 총 3개월 동안 22분의 마을복지계획단 단원분들이 함께 하셨는데요. 저희가 가장 큰 목표로 잡았던 것은 바로 이 큰 제목인데요. 서로가 서로에게 든든한 이웃이 되어주세요. 라는 약간 활동 목표를 항상 마음에 두고 몇 주 동안 활동을 같이 하셨어요. 그리고 활동 기간 내내 끊임없이 질문, 요 3가지 질문을 던졌는데요. 첫 번째, 우리 마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마을의 장단점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 무엇이 실현되었으면 하나요? 아마 마을복지계획단 활동을 하시면서 요 3가지 질문에 대해서 다 활동도 하시고 그림도 열심히 그리시고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마치 그거 같아요. 홍승표 과장님, 면접자라고 생각하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하시죠. 자기소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쵸, 과장님? 물론 과장님은 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가장 면접자들이 받기 싫어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자기소개입니다. 나 스스로를 굉장히 내가 잘 알고 있지만 나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강남동에서 다 30년, 40년, 몇십 년 사신 분들이지만 우리 마을의 지도를 그리기가 생각보다 쉽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 마을에 뭐가 있는지, 장단점이 뭐가 있는지 내 주변의 것들만 알지만 조금 떨어진 한 10분, 15분 정도 나가면 같이 사는 마을 주민들이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서로 공유하는 자료가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마을복지계획단 여러 활동을 하면서 나눴던 많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먹을 반찬을 좀 나누고 싶어요. 그분이 좀 식사하기가 어려우신 것 같아서. 근데 집에서 만들기는 조금 부담스럽고. 그다음에 또 우리 봉사단체에서 좀 독거노인분들께 좀 반찬을 좀 많이 해드리고 싶은데 우리 집에서 하자니 너무 좁은 거야. 약간 이런 애로사항들을 많이 털어놓으셨어요. 실제로 저희 강남동뿐만 아니라 춘천시의 많은 봉사단체에서 이웃에게 반찬을 직접 만들어서 나눠주시는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또 김장철이잖아요. 지금 김장들 다들 하셨나요? 김장할 여력이 안 되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죠. 이분들께는 저희 봉사자분들의 손길이 가장 기다려지는 시기가 또 요 시기인데요. 근데 이렇게 가정집에서 하시거나 놀이터, 주차장, 그 뒤뜰, 식당 이런 데 좀 열악한 환경에서 하시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여럿이 함께 쓸 수 있는 봉사자들만의 공유 주방이 우리 강남동에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강남동 마을복지계획 3가지 중에 하나인 모두의 주방이 이렇게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목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봉사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용 주방을 조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눔 문화를 지역사회에 이제 긍정적으로 확산을 시키고 자원봉사를 활성화하는 것이 그 목표고요. 또 기왕이면은 전통시장 인근에 조성을 하게 되면 그 재료를 시장에서 바로 구매를 하게 된다면 지역 상권과의 상생도 도모할 수 있겠죠. 시설이 조성이 되면 자원봉사자를 하고자 하시는 개인 또는 단체가 신청만 하시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접근성이 좋고 전통시장 이용이 용이한 장소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세부 추진 일정을 말씀을 드리면 11월 중순에 저희가 이제 공간 조사를 하고 시설이나 주방 집기 이런 걸 구입을 완료를 해서 11월 말 개소를 목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2월 달 한 달 동안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한번 시범으로 해보고, 사실 이거는 시설 조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가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의 효과와 또 활동이 더 기대가 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아까 시장님께서 730만 원 거금을 주셔서 저희가 그걸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봉사활동이 더욱 활성화되고 나눔을 실천하시는 분들이 더욱 많아졌으면 하는 기대가 있고요. 우리 주변에서는 이웃들을 한 번 더 살펴보는 기회가 됨으로써 이웃과 유대도 쌓는 살기 좋은 강남동을 만드는 것이 마을복지계획단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기사가 많이 났어요. 다양한 지자체, 다양한 지역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긍정적인 효과를 많이 거두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강남동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사업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기존에 많이 하고 계셨던 사업이고요. 그리고 전혀 새롭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뭐 저게 마을복지개혁이야, 우리는 더 이런 거 했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마을복지계획을 수립하는 활동 자체가 주는 경험의 힘을 믿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 마을복지계획의 수립을 위한 여러 가지 여정들이 내년 그리고 후년에도 잘 정착해서 더욱더 큰 성과를 거두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저희 강남동 사례를 우수 사례로 선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행정에서도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세 번째 발표입니다. 효자삼동 유종태 마을복지계획단장께서 변화의 첫걸음, 우리가 만드는 효자삼동 마을복지계획에 대해 발표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효자삼동 마을복지기획단 단장 유종태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이와 같은 발표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마을복지기획단 구성 단계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자삼동 마을복지기획단은 총 2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 규모에 비해서는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마을 일을 해주셨던 자생단체 소속 6분의 단원, 유관기관 직원 5분, 새롭게 우리 마을을 바꾸고자 학생, 복지 대상자 등 17분의 새로운 주민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신구의 조화가 잘 이루어져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직장을 다니거나 또는 사업체를 운영한 분들이 대다수여서 모든 행사가 저녁 시간과 주말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단원님들께 함께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발대식과 주민교육, 3차에 걸친 워크숍을 통해 우리 마을의 문제를 서로 함께 공유하고 해결하는 방안을 찾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을 플랫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자삼동에서 발굴한 마을복지의제에 대해서 설명하기에 앞서서 효자삼동 마을 플랫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효자삼동에서는 앞으로 마을복지계획이나 마을계획의 통일성과 확장성을 위해 효자삼동만의 플랫폼을 구성하였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메타버스, 관내 으뜸길과 강원대학교에서 착안하여 으뜸마을이 되겠다는 의지를 반영해 유니버스, 즉 으뜸대학교라는 마을 플랫폼을 구성하였습니다. 우리 동 마을 플랫폼은 대학과 마찬가지로 각종 서비스를 대학의 학과명으로 매칭하고 서비스 주도 주민은 학과장이 되고 서비스 참여 주민은 학생이 되어 소속감을 갖도록 하고, 앞으로 모든 마을 계획의
계획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발굴 의제입니다. 우리 동에서는 워크숍을 통해 총 16개의 의제를 발굴하였습니다. 그중 6개는 마을복지기획단에서 다뤄야 할 의제가 아니므로 제외하였고 1개의 의제는 별도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9개 의제 중 유사한 내용을 합쳐 총 7개의 복지 의제로 정리하였고 워크숍을 통해 1개의 의제는 추진을 보류하고 6개의 의제를 실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우리 동 담당자 주무관께서 의욕적으로 6개의 의제 모두를 실행하겠다고 하여 자체 추진 사업 3개와 공모 사업으로 추진할 사업 3개를 정하였습니다. 핵심 가치 및 실행 의제. 우리 동에서 추진할 6개의 사업입니다. 오온통은 우리 동 마을 복지 계획의 핵심 가치입니다. 모든 주민이 함께 마을 복지 계획을 실행하는 것을 의미하고 또한 각각의 마을 복지 의제가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순환하고 연결하는 구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시끌벅적 원예 교실에서 생산한 채소가 우당탕탕 요리 교실이 요리 재료로 활용되게 설계하였습니다. 사업명이 재미있죠. 그럼 각각의 마을 의제를 간단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으뜸대학교 대학본부 으뜸마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서 모든 마을의 그 계획을 진행하는 그런 중심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마을 돌봄과 마을 공동체 회복의 핵심 공간으로 이곳에서는 각종 마을 활동, 프로그램, 돌봄 공간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동 청소년을 위한 스터디 카페로도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번 공모 사업 중 최우수상을 수상한 분야입니다. 으뜸대학교 조리학과 우당탕탕 요리교실. 우당탕탕 요리교실은 신중년 남성, 1인 남성 가구 취약계층을 위한 요리교실입니다. 요리 초보자들이 서툰 모습을 담아서 우당탕탕이라고 사업명을 정했습니다. 이번 공모 사업 중 우수상을 수상한 분야로 반찬을 만들지 못해서 영양 섭취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집에서 직접 요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찬을 만드는데 그치지 않고 만든 반찬을 어려운 이웃들과 나눌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복지 수혜자가 복지 공급자가 되도록 하고 로컬푸드 꾸러미 사업과도 연계하여 취약계층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입니다. 바로 소개해드릴 시끌벅적 원예교실에서 생산된 채소도 음식 재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으뜸대학교 원예학과 시끌벅적 원예교실.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활기찬 분위기를 표현하고자 시끌벅적 원예교실이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코로나19로 우울감이 큰 상황을 고려하여 원예교실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고 직접 기른 채소로 요리를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우리 동 마을 복지 기획단 단원 중 가장 연장자이시면서 이 분야에 많은 그 경력을 쌓아오신 분께서 이 일을 책임지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리 이세주 선생님 잠시 이 일을 담당해 주셔야 우리 이세주 선생님이십니다. 으뜸대학교 연극 영화학과 야단법석 연구교실입니다. 야단법석 연구교실은 아동과 청소년의 문화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자존감과 자신감을 높이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자주적 예산 사업으로 남춘천 로터리클럽, 청소년 극단, 무화와 우리 동 관내 지역 아동센터 2개소가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의제입니다. 으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우왕좌왕 배려공간. 우리 동은 언덕이 많아서 어르신, 임산부, 아동 장애인 등 보행 취약계층이 도보로 이동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 골목길이 많아서 이런 분들이 주차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행 취약 계층을 배려하여 비탈길에 장수 의자를 설치하고 골목길에 배려 주차 공간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어르신과 약한 분들을 왕처럼 섬겨주는 의미로 우왕좌왕으로 사업명을 정했습니다. 22년 노인복지기금 사업에 공모할 예정입니다. 으뜸대학교 보건위생학과 보송 빨래방, 코로나19로 노인 장애인 가구 등 1인 가구에서 이불 빨래를 하지 못하는 등 위생관리 문제와 고독감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남춘천 로터리 클럽과 협업하는 자립 예산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 이불을 수거하고 빨래방에서 세탁하여 건조까지 한 후에 배달하는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취약계층의 고독감을 완화할 수 있도록 안부를 묻고 시끌벅적 원예교실에 참여하여 같이 원예 작물을 같이 기르는 그런 것을 통하여서 정서적인 그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실행 계획입니다. 우리 동에서는 이렇게 6개의 마을 복지 계획을 실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 사업을 실행할 것이냐가 될 것입니다. 지원받는 예산 이외에도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재원도 필요합니다. 우리 동에서는 마을 복지 계획을 실행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강대 후문상가 착한 가게 거리 조성 캠페인을 계획하고 있으며 춘천인 천원 나눔 캠페인도 활성화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남춘천 로터리 클럽, 종합사회복지관 등 복지기관, 지역아동센터, 지역 내 교회 등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복지계획을 실행할 동력을 확보하고 핵심 가치에 따라 주민 모두가 온통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마을복지계획단,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등이 이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효자 3동을 춘천의 으뜸, 전국의 으뜸 마을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예, 이상으로 이제 이 계획을 이제 프로젝트와 더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소감을 제가 한 말씀 드린다면은 축복받은 도시 춘천 시민인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소달구지가 벽돌을 실어 나르고 과수원 언덕배기가 현재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한 것은 불과 얼마 되지 않은 때일 것입니다. 급격한 발전이 그늘에서 어려워하는 이웃들을 위해 일하게 된 것을 스스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동안 복지기획단의 구성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고해 주신 동장님과 담당 주무관님 그리고 우리 복지기획단 단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요 앞자리에 있으면서 잠깐 이제 글을 하나 적어봤습니다. 뭐 배경음악이 있으면 더 좋고요. 제가 뭐 이렇게 잠깐 여기에 글을 하나 좀 낭송이랄까요?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지 없는 마을, 높은 건물 그림자 드리우지 않는 마을, 언덕 위에 위치하여 으뜸길이라 불려지는 마을, 아버지가 꿈꾸셨던 배고픔도 천대도 무시도 없는 마을, 서로 존중하며 존중받는 마을, 후손에겐 그 어떤 그림자도 남기지 않을 행복이 가득한 마을, 모두가 닮고 싶어하는 우리 동네 효자 3동, 몽마르트 언덕을 세계인들은 달려간다지 춘천의 으뜸 언덕을 최고의 마을로 만들어 오고 싶어 하게 하리.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후평 이동 행정복지센터 유미숙 동장님께서 나에겐 가치, 당신에겐 희망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시겠습니다.
후평이동 마을복지계획단은 내겐 같이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후평 이동장 이우미숙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후평 이동은 봉사자도 어려운 이웃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민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25개 읍면동 마을복지계획 단원님들과 시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후평 이동 마을복지계획을 소개하겠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필요로 하는 이웃이 늘어나는 만큼 많은 봉사자의 참여가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동에서는 계획단원의 자긍심과 봉사자의 확장성을 꾀하고자 다양한 논의를 거쳐 사랑배달꾼 후이라는 캐릭터를 자체 제작하였습니다. 우리 동 마을계획단은 보시는 캐릭터 이미지와 같이 이웃이 이웃을 살피는 이웃사촌의 부활을 꿈꾸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워크숍을 통해 복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고 가장 시급한 위기 사례는 홀몸 어르신의 고독사와 자살을 꼽았습니다. 이 사례의 해결 방법은 일상생활의 영위가 곧 행복의 시작이라는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홀몸 어르신 상시 모니터링을 위한 사랑 배달꾼 후이와 교류 단절 어르신을 위한 문화동행 프로젝트라는 사업을 발굴하였고 주민 투표를 거쳐 선포하였습니다. 사업 성공을 위한 사전 준비로 행정복지센터와 통장단은 홀몸 어르신 46명을 전수조사하였고 그중 집중관리자 12명을 발굴하여 계획단원과 1:1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또한 기관, 단체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였으며 봉사자의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자체 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업 시행 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이제 사랑배달꾼 후이는 상상을 실행하려 합니다. 방문놀이 월 1회, 문화동행 총 4회, 반찬 배달 월 2회, 건강상담 월 1회로 홀몸 어르신을 매주 모니터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 우울증과 치매를 예방하고자 방문놀이를 선택하였고 간호공무원은 매달 어르신을 방문하여 건강을 체크하고 이상 발견 시 관계기관에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 문화동행 프로젝트는 사회적 고립과 가족 간 교류 단절이 가속화되는 시대에 추억과 일상의 즐거움을 드리는 문화 향유를 통하여 어르신들께 고독하지 않은 삶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업 중 1차 부제는 어르신 동네 한바퀴입니다. 집콕하는 어르신과의 외출로 방탈출의 기회를 주는 외출 첫걸음이라는 시작을 의미하며 어르신과 결연자의 관계 형성 기회를 마련하려 합니다. 2차 부제는 어르신 청춘을 회고하다입니다. 어르신들께 추억을 뒤돌아보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공지천 일원을 산책하고 포토장에서 식사를 한 후에 레고랜드 또는 소양댐 등을 둘러볼 예정입니다. 3차 부제는 어르신 춘천을 담다입니다. 고향을 눈과 마음에 담다라는 의미로 어르신들께 춘천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시키고자 재밌는 춘천 알기 강의, 찜질방 체험, 장소 사진 촬영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획 이벤트의 부제는 어르신 아들을 그리다입니다. 그리다는 그립다와 아들의 모습을 눈으로 그리다라는 의미로 거동이 불편하신 90살 노모가
병원에 장기 입원한 아들을 찾아가 엄마의 따뜻한 밥 한 끼를 전달하고 그 모습을 마음에 그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시 모니터링을 위한 반찬 배달 사업입니다. 반찬을 매개로 홀몸 어르신들을 상시 살피는 것이 목적으로 주요 내용은 공유 주방 설치와 반찬 봉사입니다. 우리 후평이동은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였고 주민 스스로가 복지 서비스를 발굴 제공하는 맞춤형 복지를 강화하여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살기 좋은 마을을 구현할 것입니다. 주민 주도형 마을 돌봄 플랫폼을 구축 실행하는 전략으로 외로움이 없고 그리움이 없고 고독사가 없는 누구나 행복한 동네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후평이동 마을복지계획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네 팀의 공유 발표를 들어봤는데요. 이상으로 2021년 읍면동 마을복지계획 우수 사례 시상 및 성과 공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상하신 읍면동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축하의 인사를 전하며 현장에서 그리고 또 유튜브를 통해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